오늘 중국은 휴장이고요. 중국은 이번 주까지 쉰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까지 쉬고 주말까지 쉬고 하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6일 더 쉰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한 2주 쉬고 일하면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주변 국가 보시면 일본은 어제 폭락을 했는데 오늘 또 빠졌어요. 1.5%, 1.6%. 그리고 호주도 좀 하락이고 이제 중화권은 이제 곧 열릴 겁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 3% 빠졌죠, 홍콩이. 지금 중국 쪽은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본, 호주는 어제 하락장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연휴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뺐던 거를 이제 한 번에 우리나라는 압축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시면 화천기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그죠? 이게 뭔데? 조국 테마 아닙니까? 조국 테마. 이런 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신저가에 있다가 시총 200억짜리. 이거는 상한가가 나와도 사실상 여기 들어간 돈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한가라고 물론 봐야겠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작은 세력들에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싹 같은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는 들어갈 타이밍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상장했던 밀리의 서재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전혀 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공모가가 23,000원이라서 더 하락의 여지가 있죠. 더 떨어지면 한번 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로도 아직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한숨 나올 거 있습니까? 뭐 이런 장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장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매일 좋을 수 있나요? 좋은 장과 나쁜 장의 수를 생각해보면 1년 동안을 계산해보잖아요. 1년간 좋은 날과 나쁜 날. 그러니까 지수 상승 하락장 보면은 나쁜 날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시장은. 그죠? 상승장 할 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나쁜 날이 더 많아요. 하락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은 한 가지예요. 오늘 수익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내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시고 답답하실 거고 지금이 기회니까 이 기회를 한번 잘 이용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중립이죠. 기다려보자. 우리는 오늘의 얼마간의 수익보다는 나중에 큰 수익을 낼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 좀 더 낙폭이 큰 이유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연휴 동안에 분명히 이제 해외 증시도 보고 주식시장도 같이 보고 하셨을 텐데 거기서 나왔던 소식들이 좋은 내용이 없었어요. 다 그냥 기분 나쁜 내용들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주식에 된 거 돈 빼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기관 외국인 저 매도 물량의 일부가 뭐냐면은 그 펀드 환매 자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돈을 빼는 게 실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펀드 들었다가 펀드에서 돈 빼는 것들도 이 기관 외국인 매도로 잡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일임한 거잖아요. 일임을 했는데 나는 이제 돈을 빼야겠다 하면은 기관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펀드 회사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돈이 나오니까 환매 신청을 하고 3일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환매 신청 들어오면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요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ETF 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예요. 지금 2차전지 ETF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직접 투자하자. 개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아마도 배터리 아저씨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직접 투자하지 말고 그 ETF 투자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영상을 뭐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아마 2차전지 주식을 샀던 분들이 그 아저씨 말 믿고 ETF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ETF가 펀드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차전지자가 들어가 있거나 2차전지 비중이 큰 펀드는 그게 작살났습니다. 저희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반등이 아니라 더 상태가 안 좋아졌죠. 이제 그런 어떤 실망 매물들, 그런 것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휘발유가 2,000원이 넘는다고요? 비싼 동네 사시나 보네요. 여의도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넣었는데 어제 저는
1790원인가? 그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비싼 데가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비싼 데 좀 있죠. 그런 데가 한 1970원? 여의도는 이게 다 법카를 긁기 때문에 여의도는 비싼 데가 좀 있어요. 막 그런 데가 2,000원 넘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일본어 오염수 보자 그랬죠? 지금 오염수 관련주 급등입니다. 위드텍은 잘 못 가는데 인산가랑 신성홀딩스, 지금 인산가가 찔끔 올랐고 신성홀딩스가 방금 슈팅이 나왔어요. 내일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 일정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는 듯 하네요.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테마가 있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가가 지금 엄청나요. 미국에서도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전에 뭐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들도 1년 전에는 한 2-30불 정도에 먹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이제 50불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견뎌야죠, 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어할 때가 또 기회거든요. 한국은행이 CBDC 청사진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는 소식에 일부 종목들 CBDC, 중앙정부 통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아침에 잠깐의 상승을 끝으로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도 이렇게 끝까지 가는 테마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뒷심이 너무 약하죠, 다들. 총선주가 짱이에요, 진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경직될까봐 이미 빈부격차는 엄청 커졌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이 벌어진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게 요즘에 세대 갈등으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항상 어떻게든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위기를 넘길 때는 항상 희생이 있어 왔어요. 희생. 어딘가에 희생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의 이런 위기들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옛날처럼 영웅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미국 정부의 생각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정부 주도로 뭔가 뚝딱 해버리면은 항상 그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분담하자 이제 이겁니다. 저도 이제 젊은 저희 조카들부터 해가지고 아는 동생들 생각해보면은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항상 일자리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어려웠던 거는 맞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진짜 이제는 대학교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세대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가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일자리도 구하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대학교가 의미가 있나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학문만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완전 기성세대도 아니고 물론 어린애들이 보면은 저도 아저씨겠지만 중간에 이제 끼인 그런 세대로서 할 말이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젊은 애들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내 인생을 딱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거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친구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세상인데 각자 도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이제 스스로 하려면은 자기 어필도 잘 해야 되고 자기만의 그런 프로필도 잘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걸 학교나 대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창업에 대한 도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패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나라여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젊을 때의 도전들이 다 나중에 저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1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거든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 학교, 또 집,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여기가 제 세상의 끝이었어요. 뭐 그때 SNS 이런 게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뭐 학교도 이제 뭐 서울로 이제 멀리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와, 나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좁은 데서만 살고 그랬을까. 좀 그런 걸 진짜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와, 이게 저는 이제 집 떠나고 나서 잘 됐다고, 오히려 집에만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자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20대가 시작되고 나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자립의 시기가 되게 빨리 오죠. 뭐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딱 성인 되면은, 뭐 성인 되면은 이제 보통 차 한 대 사주고, 픽업 트럭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돈 있는 집들은 집도 해주고 하겠지만, 그거는 뭐 한국이나 똑같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도 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럼 또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2008년도에 신혼부부가 30만 쌍이었는데 최근에 16만 쌍이다. 2008년도면은 너무 옛날 아니에요? 벌써 15년 전 얘긴데. 그렇죠. 내수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기업들도 우리나라 내수를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국가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답을 한국 내에서 찾으면 안 되고 바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해외로 나가는 게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계속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0시 53분이면은 약간 이제 집중도도 떨어질 때가 됐어요. 장 초반에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재미가 없을 거고, 아침에 좀 빠져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종목들 쪽에서 시세가 나는 거죠. 근데 요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단타하려고 기다렸다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요. 아, 피곤하고, 아, 이거 오늘 뭐 할 거 없네? 근데 그럴 때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돈들도 들어오고, 시간이 지금 10시 54분이죠. 보통 개장 후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로블록스가 진짜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13살? 뭐 중학생이죠, 그러면은. 또 캐나다 사는 제 그 친구네 애도 로블록스 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안 하는 애들이 없대요. 세상 살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에 공감했는데, 나이가 드니 돈으로 행복 빼고 다 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니, 저도 슬슬 속물이 되어가는 돈에 눈이 가니 사람이 잘 안 보이는, 뭐 누구나 같은 생각 아닐까요? 또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 다른 거고, 그렇지만 이제 돈으로 행복을 산다기보다는, 돈은 행복보다는 편리해지려고 버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를 차 타고 갈 수 있고, 귀찮을 때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리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꼭 행복 그쪽 계통보다는 귀찮은 걸 하지 않으려고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돈 버는 행위 자체를, 그리고 돈을 버는 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 속물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뭐 돈 많으면 좋죠. 내가 쓰지 않더라도 그냥 뭐 통장에 두둑히 있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돈을 안 벌면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경제 활동이라는
돈 버는 게 결국 경제활동이니까 경제활동은 우리가 또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고 저도 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에 제 방송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는 거고. 그래요. 13세 중딩인데 고양이상으로 자면서도 돈을 버는 중이다. 걸스카우트 대원으로 쿠키 판매해서 기부도 하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 저 중학생 때는 되게 철이 없었어요, 저는. 제 중학생 때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한때 이제 음악 한다고 설치면서 저 고등학교 안 갈 거라고 막 그랬던 생각밖에 안 나요. 하민님은 한 싹 5% 수익 잘하셨어요. 아까 제가 31,000원 요쯤 말씀드렸으니까 요게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검색식에서 아침에 보여줬던 화천기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오늘 장의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 내일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있으니까 뭐 인산가나 신성홀딩스 같은 어떤 오염수 방류 테마 그리고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한 한 싹 이런 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어느 쪽이 먼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눈치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편하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수익을 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오늘 수익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싸게 사놓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때 한번 큰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